자,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구개음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아주 단순해요. 그렇죠? 구개음이 아닌 것이 구개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구개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디귿과 티읕. 이것은 뭐죠? 혀끝 소리죠. 그죠? 혀끝 소리이면서 혹은 혀끝 소리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윗잇몸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붙였다 떨어뜨리는 어떤 그죠? 파열음이 되는 녀석입니다. 자, 위치상 혀끝 소리이면서 방법상 파열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읒과 치읒은 어떻죠? 그죠? 파찰음이면서 혀의 중간 부분에서 나는 소리, 즉 구개음이 됩니다. 요 구개음이라는 건 연구개음이 아니라 경구개음을 말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죠. 자, 그러면 디귿과 티읒이 지읒과 치읒의 발음으로, 즉 구개음이 아닌 녀석이 구개음으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구개음합니다. 자, 어느 위치에서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바뀌냐면 반모음이나 혹은 이 앞에서,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옮겨가는 형태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굿이 디귿이죠? 그러죠? 이 녀석이 어떻게 됩니까? 지읒으로 바뀌게 되면서 구지 빈자리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자, 해도지 마찬가지입니다. 디귿이 치읒으로, 같이 티읒, 이번에는 거센 소리는 거센 소리로 바뀌죠? 같이 치읒으로 바뀌고요. 붙이다 치읒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형태소가 어떤 형태소, 뒤에 있는 형태소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 이런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 닫히어, 닫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치어도 마찬가지. 디귿과 히읗이 있는데 그 디귿과 히읗이 치읒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그러니까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죠. 히와 어가 만나서 축약이 이루어집니다. 축약. 나중에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혀가 되죠. 그 다음에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축약이 이루어져서 티읒이 되죠. 그 티읒이, 그러니까 구개음화는 사실상 요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티읒이 무엇 앞에서, 여 앞에서 치읒으로 바뀌었어요. 아우, 선생님, 사기치고 계세요. 왜? 이모음 앞에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는요, 어떤 형태예요? 이 플러스 어의 형태고 이 녀석은 반모음이니까 이렇게 스마일 표시 붙여줘야 되겠죠? 반모음 이 앞에서 바뀐 겁니다. 그죠? 자, 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굳히다 같은 경우에는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축약이 이루어지면서 티읒이 됐어요. 그죠? 거센 소리 티읒이 됐습니다. 그 티읒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모음 앞에서 치읒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나타나게 됐죠. 역시 요 부분에서만 뭐가 나타났다? 구개음화가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구개음화는 디귿과 티읒이 무엇으로? 지읒과 옆에 있는 이웃이에요. 그렇죠? 치읒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 앞에서? 이 모음이거나 혹은 반모음 이 앞에서. 그리고 반드시 그 녀석은 형식 형태소여야 한다. 자, 그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구개음화가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음동화. 모음동화 말 그대로예요 또. 그렇죠? 모든 개념이, 모든 변화 현상이 그 제목을 알면, 그 이름을 알면 쉽게 정리가 되죠. 모음들이 유사한 것으로 바뀌는 것,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오, 우, 이 녀석들은 뭐예요? 그렇죠? 자, 후설 모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 계열의 후설 모음. 그 다음에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전부 다 전설 모음이 되는 거죠. 자, 후설 모음이 유사한 전설 모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 어느 환경에서 이 모음과 영향을 받아서,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아비 같은 경우에 뭐예요? 뒤에 있는 이 모음이 앞에 있는 아 모음에 영향을 주어서 얘를 어떻게 해요? 전설 모음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요. 아 같은 경우는 후설 모음이니까 혀가 뒤쪽에서 소리가 나죠. 자, 그런데 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비읍 자체도 입술 소리이기 때문에 앞쪽이면서 이 모음 자체도 또 전설 모음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즉 전설 자음과 전설 모음이 뒤에서 영향을 주어가지고 앞에 있는 후설 모음을 앞쪽으로 당겨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모음 동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더 세분화된 이름은 이 모음 역행 동화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자, 왜? 이 몸이 뒤에서 영향을 주어서 역행이죠. 뒤에서 영향을 주어서 바뀌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잡히다도 마찬가지. 뒤에 있는 이 몸이 영향을 줘서 잡히다.
그 다음에 어미 같은 경우에 뒤에 이 몸이 영향을 줘서 애미, 먹이다 같은 경우에 뒤에 이 몸이 영향을 줘서 맥이다. 고기 같은 경우에 뒤에 이 몸이 영향을 줘서 괴기, 속이다, 쇠기다. 그 다음에 굶기다, 괭기다, 그 다음에 죽이다, 쥐기다,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생겼구나라고 뭐 느끼고 이해하고 했을 텐데 이 모음동화쯤에 딱 오면 이상하다. 나 저렇게 발음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건요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안 되는 녀석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발음하고 있다면, 특히 옛날 분들이나 할머니 같은 분들이 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는 할머니 같은 분들이 애비 어디 갔니?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자, 그건 잘못된 발음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냄비나 새끼나 멋쟁이는 그대로 이것이 맞는 발음이며 표기까지도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은 예외 사항이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이건 표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모음동화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떤 모음이 어떤 모음과 유사한 모음 형태로 바뀌는 것, 대표적으로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전설 모음 성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모음동화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모음 조화. 말 그대로예요. 모음이 어때요?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 그렇죠? 자, 오 등의 이 녀석들은 뭐예요? 양성 모음이에요. 양성 모음은 뭐냐면 오른쪽으로 뻗은 녀석, 위쪽으로 뻗은 녀석이 양성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여기 꼭지가. 그렇죠? 위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뻗어나간 녀석들이 양성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그 이외에 이 등의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깎어라고 표기하시거나 발음하시면 안 되고 깎아 하셔야 되고요. 뭐가 안 하죠. 먹어가 되겠고요. 비아가 아니라 비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의성어나 의태어, 음성상징어에 이런 모음조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알락알락, 얼럭얼럭, 살랑살랑, 설렁설렁, 오목오목, 우목우목, 졸졸, 줄줄, 찰찰, 철철, 달달, 들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예요. 졸줄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죠? 졸줄 하진 않고 졸졸, 모음이 조화 이룬 상태로 쓰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옛날의 우리말을 보면 이런 모음 조화 현상이 굉장히 엄격하게 그런 지켜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옛 글자 중에 옛 우리 모음 중에 아래아라는 녀석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런 모음 조화 현상이 조금 약화되고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모음 조화를 지켜야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모음 조화가 깨진 상태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중에 발음하는 것 중에 잘못하고 잘못 쓰는 것 하나가 뭐냐면 맞아 이거죠. 맞아. 네 말이 참 맞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맞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모음 조화를 생각하셔서 맞아 이렇게 표기하시고 발음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살짝 나왔었던 축약과 탈락이에요. 축약과 탈락. 자, 축약이란 건 뭐냐? 그렇죠. 뭉쳐지는 거고, 탈락이란 건 뭐예요?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드즈그 이건 뭐예요? 비읍과 디귿과 기역은 그렇죠. 파열음이고 지읒은 그렇죠. 파차음이 되겠습니다. 그죠? 얘네들은 비읍은 입술 소리요, 디귿은 혀끝 소리요, 지읒은 경구개음이요, 기역은 연구개음인데, 그죠? 목구멍 소리이면서 마찰음인 히읗과 결합이 될 때에 어떤 소리, 거센 소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브드즈그가 히읗과 만나면 프특츠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거센 소리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 그죠? 거센 소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한 녀석들은 히읗과 그 예사 소리가 히읗과 만나게 되면 거센 소리가 되어서 축약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자, 표기는 좋고 이렇게 하지만 발음할 땐 키역이 나타나게 됐죠. 많다 여기 뭐예요? 대표음 니은으로 나게 되는데요. 이 뒤에 있는 히읗이 디귿과 결합하면서 티읕이 돼버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옳지에서 옳은 대표음 리을로 나지만 이 뒤에 있는 히읗이 지읒과 겹쳐져 축약이 이루어지면서 옳지. 그죠? 다치다. 이거 구개음할 때 이미 공부한 녀석이네요. 그렇죠? 다치다.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요만큼이 뭐예요? 요만큼이 축약이 일어난 경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이 뭐가 일어난 거죠? 구개음화가 일어난 거죠. 잡히다.
비읍과 히읗이 만나면서 피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먹히다 기역과 히읗이 만났어요. 얘도 거센 소리를 가지고 있는 녀석. 그렇죠? 기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브드, 그 거센 소리를 가지고 있는 예사 소리는 히읗과 만났을 때 프트츠크와 같은 무엇 거센 소리가 된다. 자, 두 형태소가 만난 앞뒤 형태소의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드는 것도 축약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때 앞 형태소의 모음은 반모음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살짝 본 녀석이죠. 자, 오아서 이상하죠?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축약을 해요. 그렇죠? 앞에 모음 오와 뒤에 모음 아가 만나서 와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앞에 형태소의 모음은 반모음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오와 아가 겹쳐지고 동시에 빠르게 발음되면서 얘는 오는 반모음 스마일 표시가 되는 거죠. 두었다 역시 마찬가지죠. 두었다 이 녀석이 축약이 되죠. 그 다음에 뜨이다 어때요? 의와 이가 만나서 띠다가 됐습니다. 되어 어때요? 그렇죠? 뒤에 어가 열로 살짝 붙어가지고 돼 이렇게 되죠. 가리여 어떻게 됐습니까? 가리 이와 어가 결합이 되면서 이중모음 여로 축약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이런 얘기네요. 두 개의 모음이 겹쳐지면서 이중모음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축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앞뒤 두 형태소의 두 음운이 마주칠 때 그중 한 음운이 완전히 탈락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가 플러스 아서에서 아가 사라지면서 가서, 자, 서었다에서 어가 사라지면서 섰다. 쓰어라에서 의가 사라지면서 써라. 그죠? 요건 참 가서에서 아서가 사라졌다기보다는 앞에 것이 사라졌다고 보는 게 낫겠군요. 뒤에 있는 녀석들을 살펴보니까. 우는에서는 리을이 탈락됐죠. 우는. 사시다, 살시다, 리을 탈락됐죠. 나니, 요거 리을 탈락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 어떤 의문이 탈락돼서 사라지게 되는 것 우린 뭐라고 한다? 탈락이라고 한다. 아주 간단하죠. 축약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이 뭉쳐져서 하나가 돼버리는 것. 탈락이라는 것은 어떤 녀석이 어떤 환경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 자, 된소리 되기. 안울림 소리 뒤에 안울림 예사 소리가 오면 그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된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안울림 소리 뒤에 안울림 소리, 울림 소리는 모음과 자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노랑 양말 빼고 파차름과 파열음과 마차름은 모두 안울림 소리라고 그랬죠. 그 안울림 소리 뒤에 안울림 소리면서 예사 소리 누가 있어요? 그렇죠? 기역. 그죠? 그 다음에 디귿. 그죠? 비읍. 그러니까 입술 소리, 그 다음에 혀끝 소리, 그 다음에 연국의 그 다음에 경국의 음은 지읒 같은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옷도 안울림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안울림 소리가 오게 되면 보세요. 이 비읍이 어떻습니까? 안울림 소리죠? 뒤에 기역이 왔어요. 그죠? 안울림의 예사 소리. 맞지요? 예사 소리라는 건 뭔지 알죠? 된 소리나 거센 소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가 만났으며 뒤에 것이 예사 소리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된 소리가 돼버렸어요. 입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읍과 길. 자, 요거는 뭐예요? 거센 소리이지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안울림 소리 뒤에 안울림 예사 소리죠. 뒤에 것만 예사 소리면 됩니다. 그죠? 자, 거센 소리 뒤에 안울림 소리면서 뒤에 예사 소리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앞길 이렇게 됐죠. 근데 사실은요. 뒤에 가면 피읍이 사실 필요가 없죠. 왜? 여기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대표음 안울림 소리 예사 소리가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앞의 상황이나 이 상황이나 결국은 변화 현상, 된소리 되는 상황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젖소 보겠습니다. 지읒 안울림 예사 소리죠. 뒤에 안울림 예사 소리가 왔죠. 쏘가 돼버립니다. 먼저 일어나는 변화 현상은 받침인 지읒이 그렇죠. 말음 법칙,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받침 법칙에 의해서 디귿이라는 대표음으로 변하게 되고 그 디귿과 시옷이 만나서 뒤에 시옷이 된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마찬가지 기역 뒤에 디귿 있죠? 역시 책도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고 앞길, 젖소, 책도 이런 식으로 또박또박 발음하겠다고 애쓰시지 마시고 입고 앞길, 젖소, 책도 이런 식으로 발음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끝소리가 니은 미음인 용언 어간의 예사 소리로 시작되는 활용어미가 이어지면 그 소리는 된 소리가 된다 그랬어요. 끝소리가 니은 미음인 용언 어간의 용언 어간 뭐예요? 활용하는 용언이라는 것은 뭐 뒤에서 여러분들이 또 강의를 듣겠습니다만 형용사와 동사 같은 거죠. 그렇죠? 활용을 하는 형용사와 동사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죠? 그러니까 뒷부분 꼬랑지는 막 변하고 변하지 않는 그 앞부분.
에 니은과 미음의 받침이 있을 때, 끝소리일 때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활용 어미가 이어지면 그 소리는 된소리가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넘다라는 동사의 뭐예요? 어간, 용언의 어간이고 그 끝소리가 뭐예요? 노랑 양말 중에 니은 미음, 그죠? 네, 울림소리 미음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입술소리면서 울림소리는 미음으로 끝났어요. 뒤에 뭐가 나왔어요? 예사소리가 나왔지요. 그렇죠? 넘고 꼬가 됐습니다. 넘떠라, 그죠? 신고, 신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넘이 바로 용언의 어간이고요. 그 다음에 신이 용언의 어간이고요. 미음과 니은으로 끝났고요. 그죠? 뒤에 뭐예요? 예사소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걸 어떻게 외워요? 머리 아파 터지겠어요? 미치겠어요? 하실 필요 없죠.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사실은 발음을 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알겠죠? 근데 발음하고 있는 그런 변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자, 요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녀석이죠.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건 뭐냐? 두 개의 형태에서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 명사를 이룰 때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자,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합성 명사를 만들 때 요것도 뒤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부분이고요. 자,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로 끝나요. 울림소리 모음으로 끝나거나 노랑양말로 끝난다는 얘기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 앞에서 봤죠? 안울림 예사소리면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일이 있다. 자, 앞에서 거의 본거나 그 된소리 되기나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보세요. 여기 모음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울림소리죠? 뒤에 뭐예요? 예사소리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촛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울림소리죠? 뒤에 뭐예요? 시옷 안울림소리 예사소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뱃사공 이렇게 되죠? 싸공 이렇게 됩니다. 자, 미음 어때요? 미음은 울림소리죠? 울림소리고 뒤에 기역은 안울림소리죠? 울림소리가 돼버립니다. 밤길. 자, 마찬가지 계속 똑같죠? 오, 미음, 니은, 그 다음에 이응, 리을, 니은, 미음, 에. 모두 뭐예요? 두 개 형태에서 단어 합쳐서 합성명사를 이룰 때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모두 울림소리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말의 첫소리 비읍, 기역, 비읍, 기역, 디귿, 시옷, 비읍, 시옷 모두 뭐죠? 안울림 예사소리로 되고 있죠. 그런 경우 모두 뭐가 됐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두 된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으면 얘네 둘이네요. 그렇죠? 사이시옷을 받침으로 적는다 그랬어요. 자, 이건 합성 명사가 만들어질 때의 경우입니다. 합성 명사가 만들어질 경우. 즉, 초하고 불이라는 것은 별개의 단어이며 형태소이죠. 근데 얘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경우, 여기 된소리가 나타나게 되면, 시옷을 적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왜 안 적어주나요? 여기 뭐예요? 받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합성 명사가 만들어질 때, 된소리가 나면 거기에 사이시옷을 적어준다. 빈자리가 있으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게 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현상은 규칙성이 없어서요. 다음과 같은 합성 명사의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이 안 나타나요. 예를 들어 고렛기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 된소리로 하지 않아요. 모음으로 끝났고 뒤에 예사소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아닙니다. 기와집 이러지 않습니다. 기와집. 그죠? 은돈 아닙니다. 은돈. 콩밥 아니고 콩밥, 말방울 아니고 말방울. 자, 이 녀석들은 뭐예요? 예외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말방울, 콩밥, 은돈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고래기름이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죠? 고래기름입니다. 기와집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외 사항이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 시험을 봐서도 알겠지만 예외 상황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기억하죠? 자, 사이소리가 있고 없는 것에 따라 뜻이 분화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나무집 이렇게 하면 나무로 만든 집이고요. 나무집 발음상으로 뭐예요? 집으로 하고 사이시옷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뭐예요? 나무를 파는 집이 됩니다.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고기배 그다음에 고깃배.
고기 배하면 고기의 배떼기, 그죠? 고기의 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기배, 시옷이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된 소리가 되면 고기를 잡는 배가 됩니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미음, 니은으로 시작되면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몸, 이 플러스 몸에서 합성 명사가 만들어졌어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죠. 그죠? 뒷말이 뭐예요? 미음과 니은 중에 어떤 것으로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인몸 해서 여기 니은 소리가 덧납니다. 덧난다는 얘기는 없는 소리가 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 사이 소리를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된 소리, 합성을 할 때 된 소리가 되는 경우와 합성을 할 때 없던 니은 소리가 나는 경우가 바로 사이 소리 현상이고, 그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발음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옳게 발음하는 것들이니까요. 발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이 소리 시옷을 적어주냐 안 적어주냐거든요. 된 소리로 발음되거나 혹은 니은 발음이 덧날 때 사이 소리를 적어준다. 어떤 경우? 받침이 없는 경우에. 그래서 잇몸 이런 식으로 적어주죠. 콧날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도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느낄 수 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된 소리가 되거나 합성 명사를 만들 때 된 소리가 되거나 없던 니은 발음이 나타날 경우 걔는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시옷을 적어준다. 여기까지 알겠죠? 시옷 적어줄 자리가 없으면 안 적어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될 때 니은이 하나 혹은 둘 겹쳐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예요. 니은이 또 덧나는 경우입니다. 집일 할 때 어때요? 니은 났죠. 부엌일 할 때 어때요? 니은 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솜잎을 니은 생겼죠? 논일 할 때 니은 생겼죠? 물약 할 때 니은 생겼죠? 솔잎 할 때 니은 생겼죠? 아랫니 할 때 니은 생겼죠? 전부 다 받침이 있는데 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이소리 시옷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죠?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될 때 니은이 하나 더 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어때요? 반모음 있는 거죠? 그죠? 이거 반모음 있다는 게 무슨 소리지? 이런 식의 반응이 여러분 내면에서 끌어오른다면 앞에 가서 다시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몸이나 반몸 이 앞에서 니은이 덧났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니은 소리가 덧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나 이건 구분하셔야 되죠. 사이소리 현상이 지금까지는 뭐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정도로 문제가 나왔지만 같은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음 앞에서 니은이 덧난 것, 앞에 미음과 니은 앞에서 니은이 덧난 것, 혹은 된 소리가 되면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겠고요. 그걸 잘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앞에 의문의 체계를 정확하게 공부하셔야만 빠르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한자가 모여서 단어를 이룰 때 사이소리 현상이 있는 경우가 있다. 새빵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새빵 된 소리가 됐어요. 그죠? 새와 방이 합쳐지면서 된 소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사이소리 집어넣었죠. 숫자 마찬가지입니다. 된 소리 만들어졌죠. 물가, 곡간 모두 된 소리가 만들어지면서 사이소리가 들어가는데 얘는 받침이 있으니까 사이시옷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죠. 자, 한자의 경우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방법이라든가 방법 이렇게 읽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가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고가, 그렇죠? 간단 이렇게 발음하셔야 된다는 거. 역시 또 예외사항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